하냐면 나도 동의한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특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내용을 봤더니 온통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뭐 그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더라. 그게 전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에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가 어쨌든 다시 가 있는 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최혜병 사건 누가 그렇게 내성천 물살 급류에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병사들을 투입해서 수색하게 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나 수사외압 이런 거는 대단히 민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물론 제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엿주는 겁니다. 그게 정쟁거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대해서 무도한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게 무슨 정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네. 총선의 민의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국민의힘의 여러분들이 예. 총선 전과 지금 총선 직후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예. 총선 직후에는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가 지금 다시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편은 지키겠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호한다. 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걸 정쟁거리로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제대로 된 시각입니까? 정쟁거리로 만드는 측면은 없습니까? 실제로 누가? 국민의힘 쪽에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입장이 상당히 선회해서 이것은 민주당의 법안, 민주당의 어떤 정쟁거리로 삼기, 야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의도에 있는 그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여전히 여의도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총선 민의를 단 1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이종섭 전 장관을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보안 정보 시스템이 있다, 보안 점검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보안 점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밝힐 수 있습니까? 굳이 휴대전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봐야 되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왜 3번이나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왜냐하면 정황증거상으로 보면요, 8월 2일이 굉장히 예민한 날인 게 그날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명령이 나온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바로 박정훈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회수해온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길목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용산에 압력이 있었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게 거꾸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20대의 꽃다운 청춘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이게 무슨 정쟁이고 이게 이렇게 복잡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박정훈 단장 수사하게 놔뒀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파멸로 가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통상 대통령이 말이죠, 해병대 사단장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습니까?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단장이라고 어떤 하면 정도인가요? 행정 부서로 따지면 1급 행정 정도. 1급 정도. 1급 내외 정도로 이렇게 봐지는데 1급과 2급 어간으로 보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단장 한 명의 인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 잘 모르기도 합니까? 그러진 않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게 밝혀야 될 내용이죠. 그런 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예. 해병대 사령관 한 명 또는 네. 사단장 한 명을 네. 지키기 위해서 예. 무도하게 예.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게 예. 이 이번 사건의 사안의 본질이죠. 본질이잖아요. 예. 왜 그랬는지를 밝혀야죠. 그리고 예. 보이지 않는 손이 또 누가 있는 건지 예. 제3의 인물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대통령과 그 사단장과의 관계가 다른 게 있는 건지를 밝혀내는 게 네.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정종범 부사령관이 그 이종섭 전 장관을 만나서 메모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뭐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뭐 이런 등등 사람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실제로 군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으로부터 1사단장에게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지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상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당시에 그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까지도 꼼꼼히 그 지시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뭐 개별 사단장에 대해서 휴가까지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을 텐데, 그럼 이것도 대통령과의 통화와 연동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합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벌어졌던 통화가 수십 차례였잖아요.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압력 또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예. 또 다른 이의 지침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공직기강, 뭐 안보실, 뭐 이런 데가 다 총출동돼서 막 뛰어다닌 흔적이 있는데, 특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거부터 시작이 좀 됐는데, 상례입니까? 군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이번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네. 상례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례는 단 하나도 상식적인 건 없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법무관리나 통화를 했다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잖아요. 만약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를 해야죠. 기관장하고. 법무관리관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국방부 내에서의 법률적 해석, 그렇죠. 그 법률적인 보좌를 하는 곳입니다. 공직기강을 잡는 곳이 아니에요. 법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번지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채널이 다르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해병대 공직기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관장하고 통화를 해야죠. 그래서 해병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읍시다. 잡으려면 이러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왜 쓸데없이 법무비서관하고 통화를 합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뭐 최근에 벌어졌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있었던 일 중에 상식적이거나 그랬던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한 거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재의결 때도 실제로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범야권 179,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탈 뭐 2명 빼면 111 이렇게 딱 나뉘어진 건데요. 이 상태가 계속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세력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질 거라고 봅니다. 허물어진. 지금 뭐 이번 재의결 표결에서는 표단속을 단단하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갈 갑니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이깁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싸우고요.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